네,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현예슬 여신. 네. 여사 아닌가요? 꽃 같으세요, 꽃. 난 이 구조가 참 좋아요. 양쪽 이쪽엔 전 여신, 이쪽엔 현 여신. 오늘 제일 너무 좋아. 화사하고 꽃 같으세요. 이쪽은 올드 여신, 뉴 여신. 전직 여신, 현직 여신. 올드는 좀, 올드는 좀. 올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전직 여신 이거는 뭐 모르지. 그럼 비판해요. 전직도 별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국제 이슈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인 그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 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겠지만 아무래도 그 글로벌적인 경제 측면에서도 영향이 클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는데요. 스코틀랜드 투표 전에 투자금을 빼내는 투자자들에 관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성으로 인해서 금융 여파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운용 자산과 연금 저축 등 수십억 파운드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심지어는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거래를 철회하거나 그리고 가격을 재협상할 수 있는 그 출구 조항을 넣는 사례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독립에 대한 양측 여론이 막상막하로 치닫게 되니까 그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분리독립 시에는 이 통화동맹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파운드 사용을 금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그 썬데이 타임즈하고 유고브의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찬성 측이 우세한 결과를 보였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날 이 스코틀랜드 회사 기반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반면에 파운드화 가치 경우는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가격도 떨어져서 수익률이 2.52%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네, 현재 RBS와 로이드뱅킹 그룹을 포함한 스코틀랜드의 대형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독립 찬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비상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생명보험 회사 스탠다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결성이 될 경우에는 이 거주지를 영국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유하고 경제적인 이유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들하고 잉글랜드 사람들하고는 이제 그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민족들이 바로 옆에서 친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엄청 싸웠죠. 예, 엄청 싸웠고 싸우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인 켈트족이 일방적으로 당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래 켈트족들은 프랑스 북부하고 뭐 알프스 그다음에 영국 남부 이런 데 이렇게 올망졸망 몰려 살던 사람들인데요. 이제 로마인들한테 먼저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발표했죠. 당했죠. 예,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앵글로족하고 섹슨족들이 그 덴마크하고 뭐 독일 근처에 살던 이 게르만족의 일파들이 잉글랜드 남부 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켈트족들을 무참하게 이제 학살했고 이 사람들이 쫓겨서 저기 스코틀랜드 산악 지역으로 이제 도피해서 거기서 살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싫어하죠. 제가 보기엔 켈트족이 힘이 더 셀 것 같은데 등치는 더 크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학살을 당했을까? 참. 무기 체계가 좀 달랐거나 아니면은 게르만족이 워낙 더 셌겠죠. 그럴 수 있고. 예. 영화 브레이브하트 보면은요, 스코틀랜드 군은 거의 뭐 그 갑옷도 없고 칼 하나만 들고 아니면 그 포크 같은 창 하나만 들고 싸우는데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갑 갑옷 입고 활 쏘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쭉 오다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스코틀랜드 사람 입장에서는 잉글랜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유전이 많이 좀 국회 유전.
경제적으로 좀 떨어져 나가도 자신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1년 총선에서 그 스코틀랜드 독립을 주장하는 그 그쵸, 정당이 예. 오래간만에 승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당의 그 선거 공약이 주민투표 붙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공약대로 작년 3월인가요? 그 공약을 실현하겠다 올 9월 달에 투표를 하겠다 했고 그 투표를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실제로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거죠. 예. 아까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크 카니 총재가 분리 독립을 할 경우에는 파운드화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제재가 가능한가요? 뭐 가능하지 않겠어요? 돈을 공급 안 해주면 예. 못 쓰는 예. 거니까. 스코틀랜드 은행한테 돈을 안 줘버리면 되죠. 예. 지금 있는 돈은 뭐 어떻게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돈 가지고는 쓰겠지만 새 신권 달라는데 안 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파운드화를 못 쓰게 하면 그거를 사용하는 국가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화로서의 어떤 가치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영국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일단 저기 분리 독립되기 전이니까 뭐 너네들 분리 독립하면은 이 돈 못 쓰라고 겁을 주는 거고 실제로 분리 독립된 다음에는 그걸 한번 고려해 보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유로화를 써버리면은 이런 파운드에 대한 그 리스크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현실성이 없나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도 실제로 그 방법을 논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신생 독립국이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먼저 가입하고 네. 그 다음에 유로존 그 유로 통화 동맹에 다시 가입하고 이 절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스코틀랜드가 물리적으로 독립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독립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물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뭐 독립적인 사법 행정권을 가진 한 나라가 생길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떨어나가도 못하죠. 미국하고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서로 완전히 얽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사람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취직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 불가능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체제가 분리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영국은 하지 말라고 파운드를 못 쓰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도지 경제적으로 계속 얽혀서 가야지 방법이 없죠. 그러면 만약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 영국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좀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러시아도 아니고 아니 영국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신나의 나라인데 전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인데 아니,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너희가 까불어? 너희가 까불어? 앞으로 축구 못 보게 할 거야.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북아일랜드 하나 탄생하는 거죠. 그런 거지. 그 저기 벨파스트 이런 데 몰려 있는 사람들 네네네.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별로 좋을 거 없지. 그리고 차라리 진짜 니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코틀랜드 팀 안 받아줘 이러는 게 자였던 협박이지. 그렇죠. 군대 가도 협박하기 쉽지 않아. 제가 런던 갔을 때 이 사람들 맨날 하는 거라고는 그 맛대가리도 없는 피시앤칩스 먹으면서 축구 보는 게 유일한 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현재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북해 유전으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될 경우에 스코틀랜드가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기분이 개운하지 않겠습니까? 300년 동안 지금 뭡니까 우리의 앙숙인 잉글랜드와 같이 살던 그걸 떨쳐냈다 뭐 이렇게 기분은 개운할지 모르겠는데 잃는 거는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잃는 게? 우선 뭐 그 작은 지역의 경제권이 따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기반 산업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금융업 정도밖에 없잖아요.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영국 전체 경제 규모.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기반이 없고 그리고 뭐 원유라든지 이런 거 북해 유전 하나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그 정유주나 그 가스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셰일가스 한번 방송했지만 셰일가스가 그렇게 저가 공세로 밀고 나가면
결국 기름값도 떨어질 테니까 별로 뭐 그렇게 수 있겠네요. 뭐. 믿음직한 벽이 되긴 힘들 것 같은데요. 기름 너도 있냐 나도 네, 있으면 네, 이런 네.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돼 버리면 우리 가스 쓸게 기름 안 써 이래 버리면 그것도 뭐 더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가져야 되잖아. 그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또 무슨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를 끌고 가면서 필요한 비용이 이제 들거든. 근데 그 비용이 그 조그만 스코틀랜드 경제 규모에서 그걸 유지해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정부 차원에서 보면. 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비용 엄청 들어가요. 엄청 비용이 들죠. 그래서 독립 안 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두고 보죠. 뭐 내기할까요? 18위? 다음 우리 주 내기 한번 18일 우리 방송 내기할까요? 내기. 아, 예, 내기 합시다. 어우, 이렇게 재밌겠는데 내기 뭐 주제는 내기? 뭐 내기인가요? 비트코인 가결과 걸리지. 구결인데 비트코인 그런 걸리지. 받은 쓰지도 거 못하는 내기. 못 들어오지? 네, 쓰지도 못하는 거 없어요. 여기는 비트코인 있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냈는데 네. 제가 10,000원 낼게요. 괜찮아? 네. 아, 우리 비트코인 아니면 안 받아. 네, 다음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최 연구원님을 위해서 예, 준비한 감사합니다. 네,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위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목은 아이폰 6와 애플 워치에 관한 그 5가지 성가신 질문들에 관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 애플의 신제품 소식에 열광은 대중하고 그리고 반면에 일부 월가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엇갈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애플의 새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이 기사에서는 새 제품이 매력적이어 보이기는 하지만 5가지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애플 워치가 팔릴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349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비싼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가지 사이즈에 뭐 3가지 컬렉션, 밴드가 5가지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플 워치가 젊은 세대들한테 먹힐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비츠의 공동 설립자 지미 로빈은 그 젊은 세대들이 사실 괜히 예전에 휴대폰을 꺼냈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제는 이제 시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텍스트를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확고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기자 같은 경우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나 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가에 관한 질문이었고 네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애플이 새로 나온 그 제품을 통해서 태블릿 시장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인들한테 그 모바일 결제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조금 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기사였는데요. 그 아이폰 6 모델하고 애플워치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반응이 조금 엇갈렸던 것 같아요. 제각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기사는 보셨나요? 봤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은 우리 최창규 연구원이 해줄 거라 믿고 더 이상 자세히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참고로 저는 IT 담당 애널이 아니고요. 파생 상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게 파생. IT는 뭐 그냥 제가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참고로 저는 애플바입니다. 네, 애플바여서 좋아하는 건데요. 이번에 9월 9일 키노트를 통해서 애플은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애플워치 3가지 기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스펙은 뭐 찾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있겠고요. 가장 이제 IT 덕후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던 게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뭐 16기가, 32기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램. 예, 램이 참고로 아이폰 4나 5는 램이 1기가거든요. 예, 1기가면은 요즘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PC 램이 보통 4기가 정도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일종의 PC이기 때문에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화면이 4.7인치, 5.5인치로 늘어났는데 설마 우리가 전화통화 하나만 하겠습니까? 게임도 하다가 뭐 동시에 뭐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도 하다가 뭐 핸드폰도 그러니까 휴대폰도 그러니까 TV도 본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몇 기가가 장착이 됐느냐가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제품이 아직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아이폰 6에는 1기가 램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에는 2기가 램이 채용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참고로 두 가지 램 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그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간 그 카메라 모듈이 800만 화소짜리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는데 자이로스코프 그러니까 균형 잡아주는 거 아시죠? 팽이처럼 생긴 거. 그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가 손이 떨려도 자동으로 보정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 참고로 그 카메라 모듈은 LG 이노텍에서 만들었다. 여기 정도까지. 지금 종목 여러 개 소개해 주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폰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이폰 많이 팔면 한국 업체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좋아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화면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이폰 6는 4.7인치.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로서 갤럭시 노트 4랑 동일한 사이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잡스가 이렇게 큰 화면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는데요. 잡스가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 그게 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 뭐 이런 화가 나서 관뚜껑 열고 일어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애플 워치는 저도 이제 좀 키노트를 보긴 봤는데요. 아직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어요. 아이폰 6나 6 플러스는 지금 1차 출시국이랑 2차 출시국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참고로 한국은 2차 출시국에도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폰 5S 발표할 때는 한국이 2차 출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차도 안 해줘? 아직 2차까지도 기분이 많이 나쁘구만.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쁘냐 이렇게 분석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갤럭시 S5 때문에 아니 S5가 아니라 갤럭시 노트 S4 때문에 한국을 일부러 뺐다. 뭐 그런 얘기도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이 많이 나쁘다. 애플 워치는 내년 3월 뭐 그 정도에 발매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키노트에서 나왔던 애플 워치가 목업인 줄 알았어요. 목업이 뭐냐면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구동은 안 되는 걸 목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희 IT 담당하는 애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구동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애플 워치도 빠른 시간 내에 발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봐. 여기 참 물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대단하세요. 굳이 막 뭐야, 쓰면서 이유가 이유가 없어. 없어요.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최용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삼성전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핸드폰은 더 이상 혁신은 없다. 혁신 없고 앞으로 핸드폰은 디자인과 배터리 수명이다. 뭐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그 OS가 얼마만큼 최적화됐냐 그거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시피 갤럭시 S3 쓰는 사람이 굳이 뭐 S4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S3나 S4나 비슷하고 오히려 S3 쓰는 사람들은 S5로 가겠죠. 왜냐하면 2년 약정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정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더 시장 참여자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이폰 5를 쓰고 있거든요. 충분히 6라면은 바꿀 수 있다. 5S는 글쎄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큰 거를 바꿔놓는 게 나는 애플이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나는. 사실 외신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번에 화면이 커진 아이폰 6에 조명을 하기보다는 이 시계에 좀 더 집중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이 시계 시장이 애플 워치나 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기존의 시계 시장을 좀 위협할 거다라는 기사까지 봤어요. 예, 정확한 표현들이시고요. 아이폰 6나 6 플러스는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근데 최근에 애플 제품들 아이폰 U를 보면은요. 그 아이폰 3GS나 아이폰 4 이후에 호평을 받은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핸드폰을 바꿀 만한 주기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의 그 불편함 오히려 애플 iOS의 그 최적화된 그런 것들 깔끔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싫어도 그러니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6나 6 플러스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이패드 미니거든요. 얘가 7인치예요.
근데 그 아이폰 6 플러스가 5.5인치니까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와. 그래서 오히려 아이패드 미니 시장과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6 플러스는 기존의 아이패드 시장을 좀 잠식할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워치는 굉장히 그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게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디자인이 깔끔하다 그리고 그 아이폰 6 플러스가 커졌으니까 핸드폰 꺼내보기 귀찮다 그리고 NFC라고 근거리 통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제할 때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라든지 그때 많이 쓰는데 기존의 아이폰은 블루투스 썼었거든요. 블루투스 쓰면은 페어링 해야 되고 접속해가지고 뭐 동기화 시켜야 되고 뭐 굉장히 불편한데 NFC는 그냥 갖다만 대도 뭐 결제가 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첨부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플 워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와치가 그랬어요. 야, 애플 워치는 발로 디자인한 거 아니야? 스와치가 스위스의 스와치가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요. 얼마예요? 349불? 네. 예. 350불? 예, 그러니까 35만 원. 참고로 갤럭시에서 나온 갤럭시 맞아요. 기어라든지 갤럭시 기어 2가 물론 기능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걔는 20만 원대거든요. 가격이 비싸다. 예, 요새 그리고- 사면 같이 주는 예, 거 아니에요? 요즘 사면은 같이 껴줘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스위치를 한다고. 근데 써보면 갤럭시는 통화 품질하고 배터리가 좋아. 배터리 갈아 끼워도 쓸 수도 있고 배터리 자체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근데 아이폰은 통화 품질은 좀 갤럭시보다 떨어지는데 그 데이터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아이폰이 훨씬 낫고 대신에 이제 아이폰이 배터리가 이게 터무니없죠. 빨리 가고 근데 갈아 끼울 수도 없어. 근데 그게 문제. 양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거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똑같이 2년 되면 망가진다. 공통점이야, 맞아요. 완전히. 그죠? 시계는 얼마나 오래 가는 거야, 저거? 시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계도 배터리가 문제예요. 시계라면은 뭐 아무리 뭐 태엽식이나 뭐 오토매틱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은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뭐 한 열흘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 들리는 뉴스를 검색해 보면 하루가 안 돼요. 핸드폰. 그래서 그럼 그것도 핸드폰이랑- 계속 충전하고 있어야 예, 돼. 계속 충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물리적인 수명 자체는 그것도 2년 만에 한 번씩 바꿔 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아니 우리가 항상 차고 다니는 시계인데 이걸 USB에 꽂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방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애플이 왜 굳이 워치 시장까지 웨어러블 PC 시장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얘들이 뭐 메디칼이라든지 왜냐하면 손에 차고 있으면 뭐 만보기 기능도 하고 아니면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하죠. 해서 그런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쪽이나 애플페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전자결제 시스템을 노리고 애플워치를 만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 뭐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난주에 방송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시장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박 정도는 충분히 애플워치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6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이제 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이미 삼성이라는 시장이 패블릿 PC, 그런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위협할 만한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애플바인 저의 입장에서는 고급 안드로이드 폰 시장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고급 안드로이드 폰 시장도 이원화됐거든요. 뭐 옛날 노키아나 삼성전자처럼 노키아가 저가 폰이었다면 삼성전자는 고가 폰이었잖아요. 안드로이드 폰도 마찬가지거든요. 화웨이 아니면 샤오미와 같은 그 중국 업체를 베이스로 한 그 저가 안드로이드 폰 시장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4와 같은 고가 안드로이드 폰 시장으로 이분화됐는데 저가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애플이 그 시장을 노리고 만든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가 안드로이드 폰 시장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마켓 쉐어를 좀 뺏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위험하네요. 그렇다고 삼성이 위험하다고까지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도 진짜 삼성이 원래 경쟁이니까 제일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 애플이 이번 기회에
삼성한테 뒤진 1등을 지금 되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렇죠. 게 제일 다들 궁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제일 예, 관심은 예, 더더욱 그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이폰 6나 6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더 훌륭한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싸리 삼성전자가 뭐 세컨 브랜드를 쓰든지 그래서 뭐 샤오미와 화웨이, 레노버한테 뺏겼던 저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가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건 또 삼성이 또 알아서 전략을 잘 짜겠죠. 뭐 어쨌든 자, 이 정도에서 우리 뭐 더 궁금한 거 없겠죠? 마무리하고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그 내기 아, 하시는 내기. 건가요? 그건 네.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비트코인 거냐의 걸고? 문제지. 아이고 10,000원 갖고 왜 그러세요? 가서 사와.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줄 테니까 비트코인을 쪼개가죠. 아, 쪼갤지 모르. 난 사실은 지난번에 비트코인은 좀 갖고 왔냐고 달라 그럴 때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비트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실제로 그 맛처럼 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한심하게.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가든지 뭐 이기면 네. 그러죠 뭐. 네. 못 받은 사람 저기 하나. 네. 자, 여기로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